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에 혹은 점심 식사 후에 어떤 커피를 드셨나요? 아마 10중 8구는 초록색 여신 로고가 박힌 스타벅스 컵을 들고 계셨을 겁니다. 한국인이 밥보다 많이 먹는다는 커피. 그 중에서도 스타벅스는 유독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된장녀라는 비아냥을 듣던 2000년대 초반을 지나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찾는 국민 카페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스타벅스는 사실 커피 회사가 아닙니다. 월가의 금융 전문가들은 스타벅스를 두고 이렇게 부릅니다. 커피 냄새가 나는 거대한 은행이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있는 스타벅스 앱을 켜보세요. 거기에 충전된 잔액이 얼마인가요? 1만원? 3만원? 아니면 5만원? 전 세계 스타벅스 앱에 잠들어 있는 이 충전금의 총합이 무려 2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웬만한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보유한 현금보다 더 많은 액수입니다. 심지어 은행은 고객에게 예금을 받으면 이자를 줘야 하지만 스타벅스는 이자를 단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커피 쿠폰이나 별 몇 개를 던져주죠. 도대체 스타벅스는 어떻게 전 세계인의 지갑을 열어 2조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을 무이자로 빌려 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돈으로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오늘 비즈니스 TMI에서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아메리카노 속에 숨겨진 스타벅스의 소름 돋는 금융 제국의 비밀과 건물주들도 굽신거린다는 그들의 부동산 전략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의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이 남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하워드 슐츠입니다. 원래 스타벅스는 1971년 시애틀에서 원두를 파는 아주 작은 가게였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에게 커피란 그저 카페인을 섭취하기 위해 들이키는 쓴물 혹은 싸구려 인스턴트 가루에 불과했죠. 하지만 1983년 이탈리아 밀라노로 출장을 간 하워드 슐츠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침마다 동네 카페에 서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바리스타와 이름을 부르고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였던 겁니다. 그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공간이 없다. 집과 직장 말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제3의 공간을 팔아야겠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지금의 스타벅스입니다. 그는 가게 문을 열자마자 커피 볶는 고소한 향기가 진동하게 만들었고 은은한 재즈 음악을 깔았으며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 대신 푹신한 소파를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커피 한 잔에 3달러. 밥값보다 비싼데 누가 사 먹어? 하지만 곧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건 3달러짜리 검은 물이 아니라 3달러를 내고 누릴 수 있는 여유와 고급스러운 공간이라는 것을요.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문화를 파는 곳으로 포지셔닝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이때부터 이미 스타벅스는 단순한 식음료 기업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스타벅스의 돈 이야기를 해봅시다. 스타벅스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바로 사이렌 오더와 선불 충전 카드 시스템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갈 때 지갑 꺼내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나요? 아니죠. 대부분 스마트폰 앱을 켜서 바코드를 찍거나 미리 주문을 넣고 픽업만 해갑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미리 돈을 충전해둬야 합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전 세계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된 미사용 잔액은 약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은 회계상 선수금으로 잡힙니다. 아직 물건을 팔지 않았는데 돈부터 받은 거죠.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엄청난 현금 유동성이 생기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일반 기업은 사업을 확장하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꼬박꼬박 이자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고객들이 알아서 2조 원을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상한 독촉도 없습니다. 고객들은 그저 언젠가 커피로 바꿔먹을 생각만 하니까요. 더 소름 돋는 건 낙전 수입입니다. 카드를 쓰다 보면 100원, 200원. 애매하게 남는 잔돈들이 있죠. 혹은 선물 받아놓고 까먹어서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도 있고요. 이렇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사라지는 돈이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스타벅스는 가만히 앉아서 이 돈을 꿀꺽하는 셈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만약 스타벅스가 이 돈으로 대출 사업이나 펀드 투자를 시작한다면 기존 은행들을 위협하는 핀테크 공룡이 될 것이다. 이미 스타벅스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업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스타벅스 앱으로 송금을 하고 대출을 받는 세상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금융뿐만이 아닙니다. 스타벅스는 부동산 업계에서도 포식자로 통합니다. 한국에는 스세권이라는 말이 있죠. 스타벅스와 역세권의 합성어입니다. 내 건물 1층에 스타벅스가 입점하면 그 건물의 가치는 수억, 아니 수십억 원이 뛴다는 건 부동산 업계의 정설입니다. 왜 그럴까요? 스타벅스는 아무데나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 본사에는 입점 위치만 분석하는 데이터 팀이 따로 있습니다. 유동인구, 소득 수준, 주변 상권, 심지어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까지 분석해서 무조건 성공할 자리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물주들은 스타벅스를 모셔오기 위해 안달이 납니다. 임대료 깎아줄게, 제발 우리 건물에 들어와줘. 심지어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주기도 하죠. 스타벅스의 또 다른 무기는 100% 직영점 체제입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가맹점주를 모집해서 돈을 벌지만 스타벅스 코리아는 모든 매장을 본사가 직접 운영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가맹점 보호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통 프랜차이즈는 기존 매장 옆에 새 매장을 못 냅니다. 상권 보호 때문이죠. 하지만 스타벅스는 강남대로 한복판에 100m 간격으로 매장을 낼 수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네? 그럼 옆 건물에 하나 더 내서 손님을 싹쓸이하자. 이런 무자비한 전략이 가능한 겁니다. 결국 스타벅스가 들어선 거리는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주변 상권이 살아나며 땅값이 오릅니다. 스타벅스는 커피를 팔아서 돈을 벌고 건물주는 땅값이 올라서 돈을 벌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 같지만 사실상 스타벅스가 부동산 시장의 키를 쥐고 흔드는 셈입니다. 스타벅스가 금융과 부동산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의 심리를 조종하는 게이미피케이션의 천재들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한국에서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스타벅스 다이어리 혹은 프리퀀시 굿즈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하루에 커피를 17잔씩 시켜 먹고 멀쩡한 커피를 바닥에 버리는 사건까지 뉴스에 나옵니다. 도대체 그깟 다이어리가 뭐라고 이러는 걸까요? 스타벅스는 고객 등급을 레벨처럼 만들었습니다. 웰컴, 그린, 골드 레벨. 그리고 커피를 마실 때마다 별을 줍니다. 별이 12개가 모이면 무료 음료 쿠폰을 주죠. 이 시스템은 마치 RPG 게임처럼 인간의 수집 욕구와 성취감을 자극합니다. 아, 별 2개만 더 모으면 골드 레벨인데. 이 생각 때문에 굳이 안 마셔도 될 커피를 마시러 가게 됩니다. 게다가 한정판 전략을 기가 막히게 씁니다. 지금 아니면 못 구합니다. 이 메시지는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몇 년 전 서머 레디백 대란 때 새벽부터 매장 앞에 텐트를 치고 줄을 섰던 사람들 기억하시나요? 이 굿즈들은 단순한 사은품이 아닙니다. 나는 스타벅스 문화를 향유하는 트렌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전리품인 것이죠. 스타벅스는 고객을 팬으로, 아니 광신도로 만드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제국은 없는 법입니다. 스타벅스에도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 문제입니다. 미국 스타벅스에서는 최근 노조 설립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라면서 왜 처우는 알바생 취급이냐라는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온 겁니다. 행복한 직원이 행복한 서비스를 만든다던 하워드 슐츠의 철학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저가 커피의 공습입니다.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같은 저가 브랜드들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밥값보다 비싼 커피의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세 번째는 희소성의 실종입니다. 예전엔 스타벅스 컵을 들고 다니는 게 힙한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발에 치이는 게 스타벅스입니다. 너무 흔해지다 보니 브랜드의 프리미엄 이미지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스타벅스는 단순한 카페가 아닙니다. 그들은 커피향을 입힌 거대한 핀테크 기업이자 부동산 개발업자이며 심리학자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스벅 가자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단순히 목을 축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설계해놓은 정교한 자본주의 시스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스타벅스가 주는 공간의 편안함과 일정한 커피 맛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 스타벅스 앱에 잠자고 있는 돈, 그리고 별을 모으기 위해 지불하고 있는 나의 충성심이 과연 합리적인 소비인지 말입니다.
오늘의 비즈니스 TMI 스타벅스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스타벅스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가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흥미로운 기업의 비밀을 파헤치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